이 비링크의 미니 PC 95달러. 와, 알리익스프레스 역대급 가격으로 구매를 했는데, 근데 이걸로 뭐 하지? 간단한 윈도우 작업하기 위해 PC로 쓰기에는 또 이 스팀덱을 지금 연결해서 PC로 쓰고 있는데, 이걸 대체하기에는 성능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 휴대용 게임기로 만들기에도 성능이 많이 부족하고, 뭘 해야 되나? 아, 이거 애매하네. 뭘 해야 되나? 다 개조된 것들 뿐이고. 아, 그래 고전 게임용 바탑을 만들면 되겠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이 비링크사의 미니 PC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는데, 이 미니 PC 간단한 업무용이라던가 아니면 TV 같은 데 연결해서 미디어 플레이어로 쓰려고 대부분 구매를 하셨을 것입니다. 뭐 물론 너무 가격이 싸서 계획 없이 그냥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핑용으로 사용할까 했지만 PC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팀덱으로 서핑을 주로 하는데, 뭐 이 기기가 뭐 스팀덱하고 성능은 비교가 되질 않죠. 분해해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UHPC 같은 뭐 그런 뭐 게임기로 만들기에도 애매하고, 가격 생각하면 정말 좋은 성능인데 뭔가를 하려면 또 되게 상당히 애매한 그런 성능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한번 바탑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마도 이 미니 PC를 바탑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번에 바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선반에서 내려봤는데 먼지가. 네, 이 바탑은 10인치 바탑이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내부에는 원래 있던 판도라 박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듀얼로 만들었던 그런 바탑입니다. 네, 이런 바탑에 이렇게 뒤에 붙여서 사용하면 좋겠죠. 다른 용도가 있을 때는 잠깐 떼어서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하단에 이렇게 HDMI 그리고 단자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에서 이 안쪽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2인용, 3인용 뭐 이렇게 여러 명이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꽂아서 사용을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바탑으로 개조를 하면은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뒤에도 플라스틱이고, 지난번에 제가 개조 영상 올린 거를 보시면은 내부에 AD보드만 추가해서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는 이미 내부에 뭐가 있고 또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여기에다가 또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 세일을 할 때 살펴보니까, 와, 이 바탑이, 야, 이 바탑은 MDF의 메탈입니다. 여기는 메탈이고 옆판은 MDF. 이 제품의 경우에는 전부 플라스틱인데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네, 이 뭐 네오지오는 아니지만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와, 완전 메탈. 뭐 메탈이라서 좀 구멍 뚫기는 좀 힘들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장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긴 하지만 3셀 12V로 작동이 됩니다. 뭐 3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미니 PC까지 구동을 하면 뭐 1시간도 사용을 못 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배터리가 의미가 없는 게, 이거 뭐 밖에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제품처럼 그렇게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은 실내에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는 그냥 배터리로 작동을 하고 미니 PC는 원래 있던 아답터로 작동하게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10인치 디스플레이 바탑인데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 세일 때 12만원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가격인데, 사실 뭐 바탑 만들어 보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10인치 뭐 이것보다 훨씬 더 작게 MDF로 만들어도 뭐 월광보합이나 라즈베리파이 같은 거 없이도 모니터, 버튼, 뭐 스틱, 배터리까지 하면은 거의 뭐 20만원 돈 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안에 월광보합까지 내장되어 있는데 12만 몇천원 주고 구매를 한 게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파는지. 네, 어쨌든 뭐 이렇게 구매를 했고, 개조하기 전에 잠깐 살펴보면 뭐 구성품 이렇게 2인용 할 수 있도록 패드 하나 있고, 뭐 추가 버튼도 있습니다. 야, 추가 버튼 2개, 그리고 뭐 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드라이버도 참 좋은데, 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드라이버, 그리고 HDMI 케이블 설명서, 네, 설명서도 있고, 어댑터 겸 충전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배터리는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넣었는데, 네, 하단에 잠깐 보시면 네, 이렇게 18650 배터리 3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18650 배터리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뭐 흰 띠나 검은 띠가 있는 쪽이 플러스인데, 방향 잘못 맞추면은 배터리에서 불나고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 정말 위험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3개 넣고 후면 포트들을 살펴보면 배터리가 없을 때는 어댑터로 작동하고, 배터리를 넣으면 충전이 되면서 작동하는 그런 12V 어댑터 연결 부위, 그리고 외부 모니터에 연결할 수 있는 HDMI 단자, VGA, 네, 그리고 오디오 아웃, 볼륨도 있고, 이건 아마 월광 보합 세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 3인용을 위한 USB 단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설정을 위한 버튼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광 보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부팅이 됩니다. 네, 게임은 5929개. 야, 대부분 중복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습니다. 네, 4인용 되는 게임도 있고 3P, 네, 3인용 게임들, 아, 정말 많네요. 네, 버튼에 이렇게 LED도 들어오고 상당히 보기도 좋습니다. 네, 뒷면에 설정을 누르고 들어가서 뭐 언어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뭐 동전 관련해서 뭐 코인을 넣었을 때 어떻게 뭐 플레이를 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 세팅으로 하면 이렇게 네, 제목도 다 바뀌고, 분명히 이 스틱이나 버튼들은 이 가격을 맞추려면 저렴한 제품을 썼을 것 같은데, 한번 기술이 얼마나 잘 되는지 게임을 하나 골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기술은 생각보다 잘 나가네요. 네. 이야, 기술 진짜 잘 나가네요. 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조작감은. 이 가격에 어떻게 이게 나오는지. 가장 좋은 건 뭐 월광 보합 빼내고 미니 PC로만 작동을 하면은 크게 뭐 생각할 건 없는데, 뭐 그래도 이 월광 보합 생각보다 할 것도 많고 또 놔두면은 또 유용하기 때문에 월광 보합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미니 PC를 연결해서 듀얼로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니 PC의 좋은 점, 바로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드 드라이브를 통해서 뭐 하이퍼 스핀이나 어트랙트 모드, 코인 옵스 같은 프론트 엔드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프론트 엔드들 보통 뭐 500기가 1테라 뭐 이 정도 하기 때문에 하드 드라이브만 추가해서 그런 프론트 엔드들을 설치해 주면은 그야말로 고전 레트로 게임용 미니 PC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PC에 연결해서 하드 드라이브에 어트랙트 모드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하이퍼 스피는 제가 세팅해 놓은 게 2TB가 넘기 때문에 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자, 이제 컨트롤 파트 보겠습니다. 상당히 게임기가 분해 조립이 용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듀얼로 사용 안하고 그냥 월광 보합 없이 미니 PC로만 사용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것들 다 빼고 하나씩 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꽂아서 네, 이렇게 꽂고, 자, 이렇게 하나씩 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컨트롤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
저의 경우에는 듀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각 버튼에 하나씩 납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납땜을 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납땜이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납땜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전선을 넉넉하게 안 잘랐는데 넉넉하게 잘라서 이렇게 돌돌 말아 주신 다음에 뭐 이렇게만 해놔도 접점 눌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라운드의 경우에는 원래 있던 배선을 다 빼버리고 할 때는 이렇게 두 개씩 각각 다 연결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라운드 이 케이블만 놔두고 다른 건 제거해 주시면은 한 개만 연결해 주시면 그라운드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는 놔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5V 꽂는 것이 없는데 버튼 바깥쪽에 있는 게 LED가 들어오는 5V이기 때문에 여기에 5V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이 제로 딜레이 보드 중에 이 5V에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접점이 있는 제품을 구하시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 하나씩 납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케이블하고 기판이 다른 제품을 제가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바깥쪽이 다 연결된 그라운드인데 또 케이블이 다른 거네요.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슬롯들을 다 그냥 빼버리고, 이게 제가 창고에 비축하고 있는 기판하고 전선을 쓰다 보니까 짝이 안 맞는 거를 이렇게 가끔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구매해서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 텐데 저처럼 이렇게 비축해 놓고 쓰는 사람들한테는 간혹 이런 일이 생깁니다. 1, 2, 3, 4 A, B, X, Y, L, R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3번 그라운드가 바깥쪽으로 오게 4번, R2 버튼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R2 버튼을 잡고 나중에 게임 나가기 버튼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선을 하였고, 이제 조이스틱은 지금 현재 이 5핀 커넥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5핀 커넥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업, 다운, 라이트, 레프트 요 4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그라운드가 버튼의 그라운드와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없이 선 하나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이 마이크로 스위치가 눌리기 때문에 여기가 업입니다. 자, 이렇게 5V LED까지 납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USB 단자를 연결을 하고 뭐 이 정도에 위치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글루건으로 그냥 이 위치에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EP 단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연장해서 외부의 조이스틱에 연결하면은 2인용도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월광보합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 작업이 완성이 되었고, 이렇게 일단 한번 닫고, 자, 이제 뒷판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뭐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에 정말 이렇게 튼튼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지.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AD 보드가 디스플레이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HDMI 단자가 없어서 이 VGA 단자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VGA 단자도 외부 입력을 받는 단자입니다. 이 HDMI 단자만 월광보합 출력 단자이고 이거는 입력을 받는 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드 작업도 끝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살짝만 밀어도 열리기 때문에 네, 뭐 VGA 단자 추가로 달 수 있는 그런 단자인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로 이렇게 빼면 끝입니다. 끝. 이렇게. 자, 여기 그냥 뒷판 덮고 VGA HDMI 케이블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뭐 듀얼로 사용 안 하실 분들은 여기서 그냥 끝입니다. 이렇게 하고 뭐 그냥 미니 PC 여기 뒤에 붙여도 되고 그냥 사용하는 게 제일 낫겠죠.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제로 딜레이 보드 연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이 내부에 보시면 지금 월광보합 기판에 이것과 이 기판 내부의 회로에 의해서 간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간섭을 확인해 보고 간섭이 있으면 이 그라운드를 접촉을 끊어줬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위치를 하나 만들면 되고 그렇게 하면 듀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월광보합 이것이 전원인데 이 월광보합 전원에도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달아서 월광보합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간섭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을 했는데 LED가 안 들어오네요. 이게 또 잡히지가 않네요. 간섭 때문에 그런 건지 뒷면에 커넥터를 빼보겠습니다. 뒤에 커넥터를 빼니까 이렇게 잡히네요. 네. 네, 잘 됩니다. 듀얼로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그냥 뒤에 커넥터 빼시면 되겠고 듀얼로 사용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스위치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광보합에 대한 스위치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월광보합 커넥터들을 다 빼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실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납땜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하나씩 다 꽂으면 되니까 5V 출력 기능이 없어서 이 단자들을 빼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5V가 여기에 입력이 되면 이 그라운드랑 같이 합쳐져서 제로 딜레이 보드가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5V 출력 기능이 있는 제로 딜레이 보드를 사시면 단순히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저는 할 수 없죠. 뭐 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윈도우로 사용할 때는 LED 효과 없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품 구매 링크에는 제가 5V 출력 기능이 있는 제로 딜레이 보드를 링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볼록한 게 있는 게 2P 쪽입니다. 그리고 평평한 쪽이 1P 쪽. 여기서 그라운드를 절단을 해주고 푸시 스위치 하나 가지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용하면 PC 모드가 되는 거고, 이거 접점을 이렇게 눌러서 컨트롤러가 연결이 되면 월광보합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일단 월광보합 한번 되나 보겠습니다. 메인 전원을 켜고 여기서 눌러주면 네, 잘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꺼주면 네, 안 움직이죠. 끄고 이제 PC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가 빠졌죠. 스피커가 지금 빠졌습니다. 원래는 전면 스피커를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스피커가 모노이고 상당히 음질이 안 좋습니다. 또 이런 앰프를 사용하면 납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따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앰프를 사용하는 대신에 이번에는 뭐 정말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피커. 네, 뭐 이런 거 그냥 위에다가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얹어 놓으면 되죠. 마치 TVD에 셋톱박스를 장착한 것처럼 네, 대충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전원을 연결하고 자 이제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를 켜주고 미니 PC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화면이 깨져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윈도우 들어가서 해상도를 1280에 72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빠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윈도우 사용하기에는 조금 저해상도입니다. 720p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수가 정말 많네요. 오늘은. 네, 볼륨이 아래로 가기 붙여서 네, 다시 장착을 하고 네, 이렇게 하드드라이브에 거의 500기가 정도 되는 어트랙트 모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어트랙트 모드, 하이퍼스핀 이런 것들 뭐 처음부터 세팅하는 것도 좋지만 저도 뭐 예전에 하이퍼스핀 거의 1년 동안 세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잘 찾아보시면은 어느 정도 정리해서 올라온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받아서 몇 개씩 추가하면서 그렇게 세팅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세팅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구글링 해보시면 나오니까 저도 하이퍼스핀 예전에 하다 지쳐서 저도 어트랙트 모드는 그런 식으로 구해서 했습니다. 자, 어트랙트 모드 네, 스피커 교체하길 잘했네요. 정말 소리가 네,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스피커와 키보드를 연결해서 탭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입력에 들어가서 이렇게 뒤로 가기 버튼 뭐 추가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 포즈 버튼을 뒤로 가기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판도라 박스 4S로 들어가면은 뭐 여기에 있는 모든 게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네, 뭐 GBA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오고 아케이드부터 여기 이제 오락실, 맘의 게임들, 징크. 네, 이 징크를 제가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조이스틱 잡기가 정말 어렵네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 뭐 철권 태그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그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되네요. 이게 2P로 잡혔네요. 어쩐지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게 네, 지금 컨트롤러가 2P로 잡혔습니다. 네, 징크 상당히 잘 돌아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바탑에서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게임들을 자, 이 미니 PC, $95 미니 PC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오락실 게임이야 웬만한 건 다
돌아가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자, 세가 모델 2. 네, 딱 버추어 파이터부터 나오네요. 버추어 파이터 2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락실용 버추어 파이터 2가 정말 잘 돌아갑니다. 자, 모델 3. 여기는 이제 버추어 파이터 3죠. Fight 1. Ready, go! 네, 버추어 파이터 3는 약간 좀 부족하죠. 모델 3는 좀 어렵습니다. 모델 2까지는 잘 돌아가는데, 자, 뭐 그런데 이제 아토미스 웨이브에서 또 웬만한 게임들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네, 버추어 파이터 오늘은 특집이네요. 완전히 아마 여기서는 버추어 파이터 3보다 더 잘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Fight 1. Ready, go! Ready, go! 네, 버추어 파이터 4 살짝 부족하지만 즐길 수 있는 정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콘솔 게임기들 뭐 이런 것들 다 즐길 수 있고, 네, 정말 많습니다. 네, PS2는 좀 어렵습니다. 이 PS2 에뮬레이터 자체가 안드로이드보다 조금 더 사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PS2는 한번 보시면, 네, 제가 PS2를 할 생각이 없어서 조이스틱 세팅을 안 해놔서 키보드로 잠깐만 뭐 그냥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딱 봐도 하기 어려울 정도죠. 네. Round 1. Fight. 네. 뭐 PS2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 N100이나 N95 정도면 이 N5095에 비해서 20에서 25% 성능이 높기 때문에 PS2도 설정만 잘 건드리면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 돌핀 에뮬레이터가 최적화가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PS2는 좀 어렵더라도 돌핀 에뮬레이터 게임들은 어느 정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위 게임인데도 정말 잘 돌아가죠. PS2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이거는 네, 자, 이렇게 어트랙트 모드 보셨습니다. 스트리트 오브 레이지 4라든가 닌자 거북이 슈레더의 복수 뭐 이런 게임들 즐기기에 또 좋죠. 성능이 그렇게 필요 없는 스팀 게임들. 네, 그리고 뭐 스팀 게임이기 때문에 조이스틱도 잘 지원이 됩니다.
네, 이 정도 게임들은 뭐 아주 완벽하게 돌아가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5 같은 경우에는 로우로 돌릴 수 있고 뭐 철권 7의 경우에도 미디움 정도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가 사용한 제로 딜레이 보드가 상당히 제일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중고가의 제로 딜레이 보드를 사용하시면 이런데 아마 잡힐 것입니다. 저처럼 집에 남는 게 이런 저렴한 보드이다 그러면 조이2 키를 써서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키를 키보드로 매핑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철권 7 한번 해볼까요? 네, 저해상도의 중간 옵션이기 때문에 뭐 화질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프레임도 뭐 0.0 몇 초가 중요하신 분들은 뭐 사용을 당연히 못 하겠고, 저처럼 그냥 가볍게 즐기는 사람들용으로 뭐 그냥 이 정도 된다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철권 7까지 보셨습니다. 바탑을 구매해 보셨거나 바탑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지금 현재 뭐 뒤에 미니 PC는 13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세일 때 12만원대에 샀으니까 뭐 3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이렇게 뭐 성능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가격대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바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윈도우이기 때문에 뭐 온라인 대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이트 케이트 같은 거 하셔도 되고, 그런 분들은 버튼이나 스틱 같은 거 다 교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성능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다음 공동 구매 때 어떤 제품이 공동 구매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N100이나 N95 같은 거 구매하셔서 바탑을 만드시면 훨씬 더 쾌적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바탑도 지금 사시면 상당히 가격이 어느 정도 있는데 할인 때 사시면 정말 그야말로 저처럼 12만 몇천 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95 주고 사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바탑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